대단히 반갑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수필 윤재천 교수 강연 내용 수필의 얼굴은 다양하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주로 수필을 강의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 어떤 모임에서 저의 이런 삶의 궤적을 기려 수필의 길 40년이라는 책을 내고 조촐한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필과 더불어 함께 태어났다가 수필과 함께 떠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오직 수필의 길만 걸어왔고 다른 길에 한눈을 팔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반현대 수필이라는 제호의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가능하면 욕을 먹지 않는 잡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수필학이라는 전문 이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부가 수필에 대한 이론으로 채워져 있는데 비매품입니다. 금년까지 8집이 나오고 돌아오는 내년 1월에는 9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돈이 많아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이런 어려운 일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1200부를 찍어서 제일 먼저 보낸 곳이 대학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수필을 하는 분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상명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지만 1966년 당시 상명여자사범대학으로 출범한 대학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 학부사 주관을 하고 국어교육과 학과장을 맡아서 1967년에 국어교육과 커리큘럼에 수필문학을 처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에 제일 먼저 수필이 들어간 대학이 바로 상명여자사범대학이 된 것은 나름대로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수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천덕 선생님 하면 학교에서부터 그분의 글이 실린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수필하면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수필의 모든 것은 다 비천덕 선생님으로 통한다고 알고 있는 걸 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기합니다. 절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수필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비판이 없었고 참된 비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천덕 선생의 글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정수필의 정수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어느 행사에서 비 선생님을 가르쳐 한국 서정수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수필이 절름발이 장르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기 위해서는 김동리 씨, 서정주 선생님이 많은 운동을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특히 미당 선생님을 두고는 모든 한국 사람,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같으면 노벨 문학상을 타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 정세는 맞지만 서양 사람들의 정세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안방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되었습니다. 일전에 저는 나훈아의 콘서트를 텔레비전에서 언뜻 봤습니다. 옛날의 소리꾼으로 뽕짝으로는 최고의 가수인데 전에 나훈아가 불렀을 때는 젊은 대학생들이 싫어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야 그거 참 우리한테 맞는다는 듯 맞장구를 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의상이 달라졌고 노래하는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몸만 움직이면서 노래했지만 지금은 무대를 완전히 휘젓고 혼자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무희들이 춤을 춥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수필의 다양성을 자연으로 하여 자란다. 수필의 생명은 다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필을 배우실 때 형식이 없는 문학 그러면서 나름대로 형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없다는 애매한 문학이 어디 있습니까? 애매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수필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정주 선생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필가 가운데서
피천덕 선생님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팬클럽 본부에서 외국 작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에세이 문학을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한국의 에세이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모든 분이 피천덕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품을 번역해 들었더니 그 외국 작가가 하는 말이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정적이고 우리 국민의 정세에 맞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당 선생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도저히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로는 능히 받을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이 개방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비자를 까다롭게 하지만 앞으로 5년 후면 미국 비자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천덕 선생님의 이론과는 전혀 반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친한 사이입니다. 얼마 전 월간문학 8월호에도 피천덕 선생님과 대화한 것을 기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이론에 대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부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좋은 것 가운데 하나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수필 독자보다도 수필가가 더 많더라. 이 얼마나 안심한 노릇입니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거보다도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를 완전히 부정한다든지 그것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과거를 지금과는 다르니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섭섭하고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소중한 부모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잘 조화되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훈아의 콘서트를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노래를 가지고도 저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따르고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까지도 나훈아의 노래가 좋더라고 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뽕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자기가 그리는 많이 움직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화가를 예로 들면 자기가 그리는 그림 세계가 있습니다. 감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분은 보리만 그립니다. 또 어떤 분은 하투만 그리고 성냥개비나 호랑이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화가들도 이런데 수필가는 왜 자기의 목소리를 못 냅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런 비로소 생명을 나는 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을 보면서 참고하라.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라. 자기 목소리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글이 되어버린다. 남의 글을 가지고 남의 목소리나 남의 형식을 따를 것 같으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에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책을 보신 분들은 에세이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시험이나 시도한다고 합니다. 도전해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수필 장르가 보수적이어서 나이가 든 수필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수필의 길을 40년이나 걸으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필가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수필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고 경험한 것이나 체험한 것을 사실대로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필은 도전이고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문학성이 있는 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북가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필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을 일으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필은 죽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필요한 수필은 퓨전 수필이고 메타 수필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쓴 말입니다. 시를 쓸 때 메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수필에서도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 수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며 뭔가 벗어나야 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요즘 음식점을 가도 퓨전 음식이 있듯이 수필도 시 같은 수필을 쓰고 소설 같은 수필, 희곡 같은 수필을 쓰라고 합니다. 이번 세계문학 가오로의 김민이라는 38대 되는 신진 시인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는 저 유명한 김수영 시인의 조카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등단 작품이 일행시입니다. 한 줄 시를 써가지고 등단이 되었습니다. 5편을 실었는데 모두 다 한 줄 시입니다. 제일 긴 시가 20자이고 짧은 시가 8자입니다. 어떻게 시가 달라지고 이렇게 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이라는 시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남이 볼 때는 쉽게 쓴 것 같지 않은가 했더니 자기는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의 시라고 해서 나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시몬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일본의 어느 소설가가 원고지 5장짜리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편 소설이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또 하나의 성격 소설을 써서 독자한테 그것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고지 1장짜리 수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1장짜리 수필도 어떻게 썼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물론 퓨천덕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보게 되면 대여섯 장짜리 수필들이 많습니다. 구애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글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형식이 그 글 속에 들어있지 않을 때에는 죽은 글이 되어버립니다. 퓨전 수필이 무언가 하면 시적이고 소설적인 요소가 가미된 수필입니다. 수필은 흑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필요할 때는 뭐든지 다 수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수필을 쓸 때 흑우를 생각하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쓰라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맨 처음 결혼할 때 우리는 평생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남편과 약속했지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수필가에게 중요한 것은 2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관대함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글이 망가집니다. 부정일지라도 일단 긍정을 한 다음 부정적인 글을 쓸 때 좋은 글이 되지만 처음부터 부정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해서 글을 쓰다 보면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해서 어느 경우에는 부인한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쫓겨날 텐데 하고 생각될 때는 거짓말을 조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